기성단체 임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또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우리 집권 여당하고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 야당 쪽에 있는 인사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아는 건 아는 거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양다리 걸칠 수는 없잖아요. 하면 한쪽으로 가야죠. 최소한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임원 여러분들, 제 뜻에 동의한다면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총장님, 하여튼 힘든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토론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했던 이 두서번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에 어떤 하명하실 일이 있으면 우리 이영수 회장님을 통해서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부터 민생경제발전 감사패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민생경제발전 감사패 국회의원 이철규. 기왕께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진심 어린 이해와 관심으로 항상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뜻하는 직능인의 권익 향상과 민생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발굴 및 혁신에 앞장선 공로가 크므로 베풀어 주신 뜻과 정신에 보답하고자 우리 직능경제단체 총연합회 일동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0일 직능경제단체 총연합회 일동. 이어서 정책 그리스를 함께 또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책 그리스에는 각 모든 단체들이 그리고 막강한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 사무총장직을 현재 재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 뜨겁게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좀 더 일찍 와서 긴 시간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받침하고 실질적으로 꾸려나가고 계시는 직능 경제인 단체 관계자들과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당 대표님의 대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늦게 와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강원도 동해시와 기역시 그리고 삼척시에다가 또 정선군이라는 환경단체까지 4개 단체를, 지자체를 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뭐 정치를 한 것이 아니고 공직에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선거에 나가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정치로의 삶보다는 늘 공직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서민들 새벽 시간에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도매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에 나오는 상인들과 또한 노점 상인들, 또 봉사판에 일용임으로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늘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중에는 특이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애환을 늘 함께 이렇게 지켜보면서 살아온 귀한 이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에서 귀하신 분들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저를 불러주시고요. 또 좀 전에 저에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까지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20% 정도 되시는 직능경제인들의 조직체입니다. 97년도에 98년도죠. 98년도 대통령 출범 이후에 단체가 설립이 되고 이런 단체가 또 이 정부 국가로부터 이 법적으로 뒷받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도 또 한 7년이 지난 2005년도에서야 우리 직능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체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서야 깨달은 알게 된 사실, 이렇듯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직능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법까지 만들어두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는 사실이 좀 어찌 보면은 좀 그렇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한 생각입니다. 저도 지난해 제가 이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첫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책임 맡은 얘기를 간사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직능경제인 단체의 지원에 관한 이런 예산을 정부 안에도 또한 또 국회 충격도 요청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직능경제인 여러분들은 정부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안 도와도 좋으니까 우리 좀 마음껏 되게끔 나버리만 뭐라 규제하고 간섭하지만 마음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체념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그 외에 특히나 소상공인연합회는 많은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듯 우리 대한민국 경제 실축과 같은 직능 경제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에서 부러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오늘 이 행사에 오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그전부터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유명한 예술이셨죠. 작곡을 하시고 또 우리 바른 주가열 회장님 맡고 계시는 저작권 협회를 여러 차례 연임하시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이 권익이 지키신 시절에 저작권을 하나의 재산권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시고 이렇게 체계를 주신 이런 분이신데 새로이 또 알게 됐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조직을 이끌고가는 리더가 제대로 열심히 하고 골바로 일하면 그 조직의 권익이 지켜지고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좀 전에 우리 신 회장님의 말씀에서 이 정치권과의 관계, 아마 1000만이나 되는 회원들이 속해 있는 연합회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정치권에서 유혹도 또 때로는 압력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 부딪히고 오로지 이런 직능 경제인 연합회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해서 신조사 일해오신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직능 경제인 총연합회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회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장단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려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최승재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강원도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요. 제가 산자위에서 산자중기위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또 함께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최승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직능인들, 또 소상공인들의 대리인으로 파견 나온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직능경제인들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의정 활동에 포커스를 바로 우리 경제계에서 의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직능경제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런 최승재 의원과 같은 의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오다 보면 아마 우리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큰 대형 그러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가 아니라 우리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가 된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오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 경찰 직업 출신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또 한 분, 두 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례대표로 한 분이 국회에 진출했을 때도 있고요. 그에 지역으로 공천을 받아 나오신 분이 한 분, 두 분 있을 때 목소리를 못 내고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21대 국회에 저와 같이 경찰직을 역임하고 진출한 국회의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되니까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데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에 또 정확히 6명이나 있고요. 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우리 국민의힘에는 저와 또 우리 원내대표도 같은 직장에서 동료였고요. 정책위의 수석부의장도 또 국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전 사무총장도 제가 모시고 있는 당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니까 당의 의사결정 정책을 추진하는데 탄력이 받아서 요즘 경찰이 과거와 달리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국은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늦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는 귀한 분이 우리 의원들을 다 오셨는데요. 특이하게 오신 분이 우리 이영수 회장 계십니다. 제가 30년 넘게 우리 이영수 회장님과 교육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안부 시절에 근무를 활동할 때 이렇게 이 친구를 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보수 정당의 조직과 그리고 다음에 이 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와주고 계신 우리 이영수 회장님이 직능경제단체 총연합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애정, 이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열일제 제키볼 때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여러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계속 해주겠죠. 저는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오늘 언론 관계자들하고 점심 약속이 돼 있었는데 문자로 좀 뒤에 좀 보자. 시간을 중요한 여러분,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가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엔진, 추동력을 그 무거운 수십 톤 되는 이 쇠덩어리 이런 형체를 이 궤도권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리는데 엄청난 추동력이 이런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엔진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러한 동력을 가지고 이 물체를 우주로 쏘아 보내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없으면 멋대로 날아버릴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동력과 제어 기술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선을
또 우주 발사체를 궤도판으로 이 대륙 밖으로 쏘아 보낼 때 실패한 원인을 보니까요. 동력이 부족해서 또한 제어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아주 사소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다른 제품, 다른 산업에서 얼마든지 다른 산업 분야에서 규격대로 만들 수 있는 성실하고 정말 제대로 성의껏 만들면은 이 불량품이 나오지 않고 불량품만 아니면은 이 전체 이런 이 중요한 우주 발사체를 우주선을 궤도로 보내는데 문제가 없을 이런 부품들이 한두 사람의 소홀함 때문에 불량품이 나와서 그 중요한 또 그다음에 엄청난 사업이 좌초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와 LGSK의 배터리들, 핸드폰, 반도체, 자동차 이런 배터리들 첨단 산업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누군가는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정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출장을 가면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어요. 위에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보일러를 고쳐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계시는 직능단체의 전문가들이 그분들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든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정말로 배수불가결한 일들을 감당해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상 SK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독과점 체제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물론 고도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자본의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소상공인들과 우리 직능 경제인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자유경쟁 시장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이 집에서 저분에게서 저 사람에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무엇이고 만족하지 못하면 바로 옆으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소비자들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경쟁 체제가 보장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우리 직능 경제인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경제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듯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또 우리 국회는 이런 분들의 권익을 지키고 또한 건전하게 발전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 제도적 뒷받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순리와 이런 이 원리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동단체처럼 불법으로 남의 것을 뺏어먹겠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내가 누구에겐가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상의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이 동네는 방송을 와서 하지 말라고 때로 몰려가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도 대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경제 상식, 경제 순리에 따라서 시장에 의해서 때로는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 가격이 내려가서 시장 가격이 내려가서 손해를 볼 때 누구도 저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저 손해로 인해서 소비자가 이 초과이익, 잉여 이익을 느끼니까 향유하니까 이걸 누군가가 보전해 주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시장의 가격이 같이 다는 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런 시장의 원리가 오늘날 번영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저는 관광지를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피크철에 숙박업소의 요금과 비수기의 요금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다수의 목소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같아야만 됩니까? 성수기의 숙박요금과 비수기의 숙박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번 내내 숙박소 비수기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10만 원을 받아야 할 숙박요금을 2만 원, 3만 원 하는 난방비와 청소비도 안 되는 비용을 손님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기가 되면은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는 나는 30만 원을 주고도 저 숙박업소에서 1박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 여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30만 원을 내고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숙박 객실을 쓸 때 우리 사회의 가치,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사회는 또 언론은 바가지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비난만 하고 반성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누군가가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면 처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후쿠시마의 괴담 때문에 천일염 가격이 몇 배씩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출고를 조절하고 괴담을 통해 가격을 왜곡시키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숙박 자율요금 체제하에서 자율적으로 주중과 주말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을 차등을 두고 받는 것을 저는 반사회적 행위다, 반경제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의 자율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협회에서 정책 건의서를 지난번 전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이 29개 과제를 23개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기술인 협회로부터 한국 음식물 감량기 협회까지 29개 단체가 이 주요 정책 거제를 하시겠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받아서 쭉 보면서 여기에서 남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엇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요구사항을 규제를 하나 걷어내고 제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또다시 한번 성장하고 한 단계 높은 국가로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현 여러분, 지난해 3월 9일 우리 국민들은 지난 5년간의 사실상 좌파 정권이었습니다. 좌파 정권의 정권을 종식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0.73% 차이의 근소한 승리였지만 정권 교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요원해 보이는 그 시기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이런 정책, 사회주의 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체제를 더 공부해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는 선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국회는 오늘도 제가 국회에 있다 왔습니다만 180대 120 정도가 됩니다. 이 중도 우파가 120이고요. 좌파가 180입니다. 이 좌파라는 게 꼭 김정과 등치되는 건 아닙니다. 정책은 무슨 외교 안보 정책을 보면은 우리 우파 정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이나 EU 등 자유진영과 함께하는 이 외교 안보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상위 가치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침해시킬 수 없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정치체제, 사회체제, 국가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파들의 제일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좌파들은 이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민족입니다. 이게 NL파들 80년대, 9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권의 PD계와 NL계가 있었는데 NL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주도 세력은 이 NL파들이었습니다. NL파는 야, 자유가 좀 제한다, 민주주의가 좀 후퇴하면 어떠냐, 공산주의하면 어떠냐,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민족끼리 뭉쳐서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역량은 뒤로 밀리고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우위에 갑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는 북한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친구,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조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100년 전에 시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양국 체계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우리 대외 경제 의존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능단체인 여러분들께서 경제인 여러분들은 내수 시장이 아마 이 경제 우리의 활동의 상당 부분을 내수가 차지할 텐데 우리가 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을 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에 편입되지 않고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수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자 해도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싶고, 그 옷을 좋은 집에서 편리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살고 싶어도 그것들은 돈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자유진영에 우리가 1945년도 해방 이후에 48년도 정부 수립될 때 근무할 때 자유진영 체제에 서서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기에 이것이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보다는 자유주의 체제가 더 우리에게 맞다라는 선택을 했기에 노선을 다시 옛날로 터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 경제들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주성 정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참 말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만, 내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 아들이 돈 가지고 돈 벌어서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온 가정이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월급을 올려주면 잘 살아준다는 말은 월급이 올라가 잘 사시는 게 아니라 경제가 잘 되면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뒤집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경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배터리 5개를 놓고 우리 핸드폰 배터리 5개를 100% 충전된 배터리 5개를 서로 꽂아놓고 A 배터리가 B 배터리, B가 C, C가 D로 D가 다시 E 배터리로 연결하고 E가 A에다가 충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밖에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 안 가가지고 자연 방전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망친 소주성이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원리, 이 정책은 유럽에서 동북아파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정규직 다 하는 누가 창업하겠습니까? 여기에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단독으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100% 보장된다는 게 없습니다. 하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투자했던 자본을 날리면 괜찮은데 내가 사람을 누군가를 고용했다가 평생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려워서 어떻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참으로 몇몇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은 이것은 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치였습니다. 정규직화 한다면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채용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만 갖다 채용하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 이것이 젊은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비정규직에게는 봉급을 더 주면 월급을 더 주면 됩니다. 동일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이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지 그들을 정규직 해가지고 신분을 평생 보장해라.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딘가에 설비하는데 공사를 주주하시면 일하는 분들을 모실 겁니다. 일당을 주는데 타이거에게 40만 원을 주고 목수에게 30만 원을 주고 사실 정규직보다 더 주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시장입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한 질의 노동을 한다면 동일 임금을 지급해주고 비정규직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주는 것이 이게 경제 시장에 합당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민노총과 또 한노총의 거대한 노동조직이 있습니다. 민노총은 아주 이 큰 대기업 위주의 또 공공기관 위주의 조직입니다. 그들이 이런 사회적 약자인 이 비정규직 노동자, 하급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이 왜 잘못된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과 자동차 회사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 모든 산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기술이 투자돼서 기계화됐을 때 투자했던 기술의 지분이 있을 것이고 사람의 인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이 노동력의 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만보다 노동 몫이 대만보다 높습니다. 노동 분배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떤 기업에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 있는 똑같은 기술자가 현대차에 소속되어 있으면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똑같은 일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연봉 3천, 4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구조입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해달라고 대모를 하고 시위를 할 때 겉으로는 정규직 노조가 민노총이 정규직 해달라고 대모를 하고 막상 현대차가 정규직 해주겠다고 하자 하면 뒤로 뺍니다. 왜? 노동 몫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불황이 돼가지고 강원이 되게 되면은 계약직 하청노조부터 떨어내니까 나는 신분이 100% 보장이 되는데 이들이 정규직 때문에 같이 경쟁해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듯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준다고 떠들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목표를 챙기는 이런 거대한 노동조직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발문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들어서는 이걸 발전하기 위해서 시장의 원리가 아닌 폭력과 조직력으로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건설노동조합, 건설 현장에 폭력배들이 있다.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폭력배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여기에는 여야 지지자 할 것 없이 다수의 국민들이 박수를 치러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공사를 하는데 적정한 가액에 내가 시키고 싶은 고급 기술자, 능력 있는 기업에게 맡기고 싶은데 폭력배가 와서 폭력을 흘러서 그들에게 빼앗긴다면 이게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나라라고 합니까? 반드시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목소리, 나의 주장이 옳다면은 타인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들이 길을 다 막아 차도를 막아놓고 무대를 설치하고 대모하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라고까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넓은 광장에서 또한 얼마든지 공공성이 인정되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회와 시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을 막습니다.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갑니까? 다음 대로를 막아놓고 국민들의 교통권을 방해합니다. 집회 시위의 권리가 일반 국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집회 시위되는 불법을 하더라도 단속하지 말아라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개 두터 없는 것 좀 정권을 한번 하다가 한번 국가를 경영해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텀에 더 바꿔주십니다. 우리 당은 그 전 바로 5년 전에 탄핵을 당한 정당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탄핵 당한 정당에게 정권 다시 줬겠습니다. 우리 직능경제인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1년간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대 야당, 여의도의 집권 야당에 발목 잡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뭐하고 있나 겁납니다. 저도 주말 되면 지역에 가면 우리 지지자들 많은 국민들이 귀에 듣기 다가온 말씀들을 합니다. 그 말씀들 중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해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재명 대표 빨리 왜 안 잡았는지 아는데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다. 법 절차가 있는데 저기 저 사람이 믿다고 우리가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듯이 마구잡이 잡아갈 수 없습니다. 헌법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외교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방류소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말씀 국민들께 호소하고 갔습니다. 일본에는 천일염 자재기가 없습니다. 소금이 남아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해안에서 만드는 소금이 풍기현장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금 사러 슈퍼로 가려고 합니다. 사놔야 됩니다. 왜 필요할 때가 살 수 있는 이런 국민들의 일상을 누가 뺏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쇠고기 광우병 파동과 우리가 사드 참외 파동을 보셨습니다. 요즘 성주 참외가 가격이 높고 잘 팔립니다. 당시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성주에 가서 사드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말라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뭐한다고 괴담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여와 야 이것 따지지 말고 누구든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책이 더 좋으냐 선의 경쟁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과학에 이 과학까지도 부정하는 이런 분들의 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인 여러분, 제가 정치 선동하려고 이게 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잘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될 때 저 경선의 기회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었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싫을 거 아닙니까? 당시 새누리당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제가 그냥 공직을 하면서 모아온 것이 저것이 아니면 이쪽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저는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해서 초창기 저는 비주류였습니다. 왜? 그들과 생각이 다른 게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왜 선거에 졌는지
모릅니다. 왜 탄핵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남탓만 합니다.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과 당시에 우리 당이, 새누리당이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우리 당이 더 이상 가진 자들, 특권층, 당시에는 검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대기업의 정경련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집단, 그 다음에 지역에 가면은 토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집단이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공직을 할 때부터 여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반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요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5년 전에 대잡이 떠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치기 해가지고 국민들을 반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에 가까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많지만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보면 다 좋은 분들이고 다 생각이 저와 같습니다. 같은데 국회라는 회의장에 들어가면 왜 오늘도 서로 소리치고 소동 피우다가 와야 되는지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세계는 1시간이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이 궤도권 밖으로 발사체를 보낸 나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IRA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IRA법은 자동차 보조금을 이제 주는 법이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런 미국의 환경 관련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 법이 2021년 11월 달에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은 BBB 법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할 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이런 법이 미국의 하원에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 사람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거 알지 못하고 이런 법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정부를 우리는 2022년 5월달에 정부를 인수받고 난 다음에 6월달에 경험을 얻었는데 IRA법이 통과했습니다. 이 IRA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도 땅에서 솟아오르는 법도 아닌 바로 2021년 11월달에 하원을 통과한 BBB법이 이름을 상원에서 이름을 바꿔서 조문을 우리로 말하면은 법사위에서 조문 몇 개 바꾸어가지고 이름을 바꾼 게 바로 IRA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그들은 모래무시하게 윤석열 정부가 외교 잘못해가지고 경제를 망쳤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 IRA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배터리, 한국산 배터리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자동차도 현대차가 멀지 않아 미국에 이 공장을 지어서 자동차 산업이 영향 없이 갈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한국만을 배제한 게 아니라 일본도 독일도 중국도 다 똑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배터리 분야는 한국은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동차 정비 우리 기술협회가 여기 직능 경쟁 단체에 와 있지 않습니까? 2030년 대한민국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멀지 않은 7년 후에는 내연기관 실린더가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생산이 중단될 것이고 그 보증기간이 조달기간이 끝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박물관으로 사라지고 갈 것입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우리 직능경제인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준비하시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이런 대비를 하셔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동차 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자산권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가열 회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또 우리 신회장님 이어받아서 지금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이 저작권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가 저작권 개념이 뭔지 모를 때 우리 신나호 회장님이 저작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해서 예능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지켜오셨는데 지금 많이 신장됐습니다.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대한민국 이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뿐만 아니라 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경쟁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또 신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동차 정비 산업이든 저작권 산업이든 이 모든 이 분야가 이제는 우리가 한 지역에서 또 전체 우리 국가 전체 경쟁을 넘어서 지구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워진다. 빨리 우리가 잘 기준을 모으고 준비하는 이런 대비 대책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여기 왔다고 좀 전에 연구원을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 자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여튼 우리 직능 경제인 총연합회가 당장 현실에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극복하고 또 이겨내기 위해서 수정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을 준비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준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지 않다면 늦어진다. 늦어지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결집입니다. 민노총이 저렇게 폭력배 같은 행동을 해도 과거 정부들이 또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이 정부의 이 대응과 지금 민노총이 온갖 불법을 저지를 때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력의 방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조직을 결성해서 피해를 주고 남의 권익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직능 경제인 여러분들이 끈끈이 결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적어도 남으로부터 또는 타인을 타조직이라는 게 이 경제계 생태계 내에서 또 이 원청 하청의 관계일 수도 있고 소비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부당한 침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결집할 때 국회도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 권익을 신장시키는 입법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는다는 것이 나보다 힘약한 사람을 엇박하고 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나의 권익을 제대로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해서 나의 발전이 내 이웃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능경제인 총연합회 우리 신당 회장님과 우리 이 간부님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경제인 단체로 발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치고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 건의서는 바로 돌아가면 우리 박대출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고 원내 수석에게 전달해서 이런 제도 받침이 당정 협의에서 이루어져서 제가 책임지고 챙기고 또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것은 의석수의 한계로 안 되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 또 정부의 반론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반론이 있는 게 설득을 해달라든지 함께 하자든지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다만 여러분 식사하셔야 되고 저도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에 꼭 이것만큼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적어가지고 가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님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확실한 구축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발전,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룩하는 최상위의 가치다라는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바빠서 가시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